예, 서동구의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숫자로 시장을 읽고 숫자와 관련된 관심 종목을 뽑는 시간이죠. MTNW 아임 주식연구소 서동구 소장님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시간이 한 2분가량 지금 좀 늦어졌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네. 숫자를 본다. 첫 번째 숫자는 1100이군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환율이 외국인들의 수급과 맞물리면서 조금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00원. 오늘 아침에 시초가 1,100원을 넘어섰다가 지금 1,099원대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환율 차트를 한번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 19일이었었죠. 시장이 패닉에 빠지는 그 시점 당시에 환율이 1,296원이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공포감이 좀 다소가 완화가 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환율은 급격하게 안정을 찾기 시작을 했죠. 이것이 말이죠. 지난 12월 4일 날 장중한 때 1,081원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이제 뭐 1,080원대가 아니라 1,040원, 50원대로 진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곧바로 1,080원을 저점으로 어느덧 오늘 장중한 때 1,101원까지도 올라오는 이런 어떤 환율에 어떻게 보면 좀 급격하게 환율 원화의 절상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과정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11월 달에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우리 환율은 1,148원을 기록했던 시점이었고 바로 또 요 11월 4일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미국의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 환율의 하향 안정세, 강세 현상 속에서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던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현재 들어와서 지난달 말 12월 달 들어와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을 한다라는 거, 어떤 내수 경기의 위축에 대한 우려감, 또 일부 지역의 봉쇄 우려, 뭐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 또 거기에 맞물리면서 달러 인덱스도 90포인트대에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다시 이 1,090원대가 아닌 1,080원대로 진입되는 요 시점들, 이런 시점들과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는데요. 일단은 급격한 외국인들의 어떤 만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매도는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500억 정도의 매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4일 연속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환율이 1,090원 초반이라든가 90원 아래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또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요 점을 좀 주목하면서 환율의 1,100원 이상으로 가느냐 1,090원 아래로 내려오느냐 이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넘버는 1,100원입니다. 환율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준을 한 1,080원대로 다시 이제 내려오느냐를 포인트로 잡으면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서동구의 넘버스 두 번째 숫자는 굳이 얘기하자면 500인데 이 의미는 뭔가요? 네. 결국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피에 해당이 되는 지수가 되겠죠. 미국의 S&P 500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11시 반에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이제 편입이 돼서 새로운 어떤 또 신천지를 여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미 재료가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어떤 조정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어떤 두 가지 이슈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지난 금요일 날은 장 막판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인위적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테슬라가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 695달러, 700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장된 이후의 시간에서는 2.8%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은 이 테슬라의 고공행진이 우리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확실하게 시장의 주도 섹터로서 들어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참 주목해볼 만한 이러한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대형 업체들뿐만 아니라 소재 쪽들도 테슬라의 공급과 관련된 이벤트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순환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얼마 전에 상장된 명신산업을 비롯해서 또 어떤 계약 체결과 관련된 기대감이 어우러지고 있는 두산 솔로스라든가 그리고 또 LNF 또
센트럴 모텍이라든가 아모그린텍 이러한 종목들 외에도 나머지 종목들도 계속 어떤 순환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은 테슬라의 주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소재 쪽들도 그렇고 직접적인 공급에 대한 모멘텀들이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는 신규로 창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2차 전지 쪽의 추가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S&P 500에 편입된 이벤트로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테슬라의 주가에 연연하기보다는 이러한 테슬라와 관련된 2차 전지의 성장의 모멘텀을 좀 더 주목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500은 S&P 500, 테슬라 그리고 국내 2차 전지에 관련된 전략을 주셨습니다. 다음 숫자는 500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5천이네요.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얘기할 때요. 자본금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의 표면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이죠. 이것은 상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상법에는 100원 이상으로 자본금 액면을 표시하게 되어 있죠. 액면가 5,000원이라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삼성전자도 액면가 5,000원이었는데 사실 많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액면가 100원으로 50분의 1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서 곱하기 50을 해야만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가격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면가 5,000원 이하에 있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이 실적이 안 좋고 또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액면가 밑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부도가 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액면가 자본금 우리 여러분들이 현재가 장을 보시면은 자본금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액면가 5,000원 이하에 있는 종목이 업황이라든가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신다면 오히려 쉽게 수익을 좀 더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액면가 5,000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건설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대우건설을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대우건설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건설사죠. 이것이 결국은 금호그룹으로 갔다가 다시 또 지금은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I 인베스트먼트가 대주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외 수주 호조 소식 등이 어우러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건설주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액면가 5,000원입니다. 현재 가격을 보시면은요, 지금 대우건설의 가격이 4,585원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가격에 매수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액면가가 회복되는 가격대, 뭐 한 8%에서 10% 내외 그런 수익도 거둘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공교롭게도 2018년에도 KDBI에서는 KDB가 되겠죠. 산업은행에서는 대우건설을 매각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그 당시 때도 2018년 이후에 18년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시점에서 매각 이슈가 부각이 됐었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2021년도, 2022년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면은 추가적인 매각 속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가격대도 매수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시점에서만 본다라면은 손절라인은 여유 있게 감안을 하시더라도 지난주에 저점이 연출됐던 요 4,300원 라인 1차적으로는 액면가를 넘어서는 6,000원 라인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숫자를 통해서 세 가지 팩트를 봤고요. 무료 오픈 카톡방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제를 진행하실지 30초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장이 개장하면서부터 상당히 많이 흔들렸었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대응과 전략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해야 될 만한 종목들, 특히 내년도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과연
어떠한 종목들, 지금 가지고 있는 또는 가고 있는 종목들과 맞물리면서 또 내년을 대비하는 그런 종목들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 오픈 채팅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동구의 넘버스 아임 주식연구소 MTNW 서동구 소장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시장 공감 10 오늘 순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